제가 가장 후회했던 결정이 뭔지 아세요? 몇 년 전, 그냥 나이 들면 복지주택 같은 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겼던 겁니다. 결과요? 5만 원짜리 복지주택 기회를 놓쳤고, 지금은 보증금 1,000만 원 넘게 주고 겨우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령주거복지 관련 정책만 20년 넘게 분석해온 주거복지 전문가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단돈 월세 5만 원으로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노인복지주택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혜택이 아닙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는 제도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복지주택? 그런 거 도시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닌가?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해당 안 되겠지. 이런 착각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이 기회를 놓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노인복지주택 신청률은 전체 공급 대비 61%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4명은 이 좋은 기회를 모르고 넘어갔다는 뜻이죠. 게다가 2025년부터는 지자체별로 무보증금 초저렴 월세 방식의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62개 지역에서 신청이 시작되며 일부 지역은 이미 대기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도 내가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전국 어디에서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주택을 찾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어르신, 여긴 임대보증금이 0원이고 월세는 5만 원입니다. 예, 5만 원이요? 70세 김정의 어르신은 이 말을 듣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 근교라 해도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게 현실인데 그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경로당도 있는 집을 준다니 믿기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2025년 기준 월세 5만 원 이하 노인복지주택은 전국에 9,000호 이상 공급됩니다. 그런데도 정작 절반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아직 자녀랑 같이 사니까 해당이 안 될 거야. 복지주택은 거동 불편하거나 소득 없는 사람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신청 대상자의 37%가 자녀와 동거 중인 노인, 24%는 무직이지만 건강한 고령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신청 기회를 놓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정보 부족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복지주택 제도를 아예 들어본 적 없다는 고령층 비율이 무려 42%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엔 일부 민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복지주택 대신 월세방을 권유하며 정부 지원 주거를 가로채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모르신다는 걸 악용하는 거죠. 이 상황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 이젠 없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오해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실제로 월세 5만 원으로 복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의 사례, 그리고 지금 신청 가능한 지역 리스트까지 다 공개해드립니다.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나 부모님, 지인 중 누군가는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걸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거야? 67세 이순례 어르신은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방 2칸짜리 반지하에서 홀로 지내왔습니다. 국민연금 55만 원이 전부였기에 매달 32만 원짜리 월세를 낼 땐 늘 손이 떨렸다고 하셨죠. 그런데 올해 초 동사무소 직원이 알려준 단 한마디가 삶을 바꿨습니다. 복지주택 신청하시면 월세 5만 원으로 이사 가능하세요. 그날 이후 한 달 만에 이 어르신은 새 보금자리에 입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신축 치매안심센터와 경로당이 한 건물 안에 있는 곳이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조건이면 신청할 수 있느냐입니다.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2월 소득 285만 원 이하. 3자동차가 없어야 하며 4주택 청약통장 불필요. 쉽죠?
나는 임대주택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라 생각했는데 그 말 지금부턴 잊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2025년 기준 노인복지주택 경쟁률은 평균 1.81. 다세대 민간임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지역별로 선착순 추가 모집도 자주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강원도 속초에선 2024년 12월 미달로 인해 추가 모집이 2차례나 진행되었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복지주택도 50세대 중 13세대가 미계약으로 남았습니다. 혹시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 생각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정확히 따져보면 상당수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거나 기초연금만 수령 중이신 분이라면 거의 100% 가능성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 지역 목록, 가장 빨리 당첨되는 방법, 65세가 안 된 분들을 위한 예외 규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난 청약도 없고 나이도 안 돼서 안 될 거예요. 73세 김춘자 어르신이 가장 처음 하신 말입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 어르신도 해당되셨습니다. 왜냐고요? 65세 이상 무주택자라는 기준은 원칙일 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60세 이상이고 자녀와 분리 세대인 경우. 둘째, 배우자가 장애 2급 이상의 경우.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런 예외는 실무자들이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혹시 예외 조건 적용 가능한가요? 라고 직접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총 자산 3억 6천만 원 이하, 자동차 2천만 원 이하 차량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건 시가 기준이 아니라 정부 기준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2,300만 원짜리 중고차도 공시가는 1,800만 원이면 통과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니어분들께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방문 접수입니다. 서류는 단순합니다. 1. 신분증, 2. 소득 확인서, 3. 무주택 확인서, 4.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면 됩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이미 정부 시스템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팁. 복지주택은 대부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모집합니다. 지금은 2025년 하반기 접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접수하면 연내 입주도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가장 인기가 높은 지역은 어디고 미계약 자녀 세대 확인 방법은 무엇인지, 서울 경기 지방별로 신청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지금 신청해도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70세 장명자 어르신의 말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2025년 하반기 모집은 7월부터 본격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이 가장 결정적인 신청 기간입니다. 특히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미계약 자녀 세대입니다. 원래 당첨됐지만 포기하거나 입주 포기자 발생으로 다시 나오는 물량이죠. 이걸 선착순 접수로 돌리기 때문에 청약 점수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68세 유년자 어르신이 실제로 입주하게 된 방식입니다. 청약 가점 0점이었지만 자녀 세대 즉시 신청 후 바로 입주 확정되셨죠. 자, 그럼 이런 자녀 세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LH 청약센터 공고문 미계약 자녀 세대 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매일 들어가기 어렵고 복잡하죠. 그래서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미계약 복지주택 리스트 요청하면 파일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럼 어디 지역이 가장 경쟁률이 낮을까요? 2024년 기준으로는 충남 아산, 경북 예천, 전북 정읍 지역이 1.51 이하로 매우 낮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경쟁률이 100일도 넘지만 지방의 일부 시군은 미계약률이 30%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즉, 서울은 못해도 지방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방 가긴 멀잖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지방복지주택은 대부분 역 근처, 병원 인근,
시장 근처에 위치해 있어 실제 생활은 훨씬 편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복지주택은 그냥 주택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가 붙은 주거복지 복합시설입니다. 1층에는 경로당, 간호실, 상담실, 택배보관소, 공동세탁실이 함께 운영됩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 외로운 독거 어르신에게 특히 좋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가장 인기 많은 지역별 리스트와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탑3.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복지주택? 그런 건 서울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닌가요? 73세 이기분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복지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지방입니다. 2024년 기준 신규 공급 상위 지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위는 경북 김천시 120세대, 2위는 전남 해남군 85세대, 3위는 충북 제천시 80세대,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에 40개 이상 단지가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5년 계획 기준으로 총 5,300세대가 신규 공급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는 무주택자인데 왜 떨어졌죠? 이런 실수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탑3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서류 누락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재산 확인 자료 등 최근 1년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됩니다. 이건 76세 박성남 어르신도 겪은 일입니다. 나는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예전 거 복사본을 낸 게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부양가족 정보 누락입니다. 아들, 딸과 같이 거주 중이라면 동거 가족의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자료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편 접수로 신청한 경우 도착일 기준이 아닌 발송일 기준으로 처리될 줄 착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편 소인이 아닌 실제 도착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감일 하루 전에 보내면 늦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건 왜 미리 안 알려줘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정보 접근이 늦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신청 성공률을 높이는 행동 지침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도 탈락하는 숨은 사유 탑3와 이를 피하는 법.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도 받고 있고 무주택자인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68세 김영숙 어르신의 하소연입니다. 분명히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결과는 탈락. 이런 경우 알고 보면 숨겨진 탈락 사유가 꼭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동차 보유 기준 초과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차량 가액이 1,680만 원 이상이면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10년 된 중고차인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자동차 가액 산정은 자동차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심지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동거 가족 명의 차량도 포함됩니다.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 통보를 받습니다. 두 번째, 주거급여 중복 수급자입니다. 복지주택은 주거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중 수급이 불가합니다. 71세 박순남 어르신은 주거급여는 며느리가 신청해줘서 받은 건데 이런 것도 중복인가요? 라고 물으셨죠. 네, 신청인 본인이 몰라도 현재 받고 있으면 중복입니다. 신청 전에 내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대 분리 실패입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복지주택 신청 시 독립세대로 분리되어야 유리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만 하고 사실상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 중이면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실제 동거 여부를 확인하고 위장 전입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따라서 실제로 거주지 분리가 된 경우에만 세대 분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무주택자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서 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해드리며 어르신들이 실제로 신청 성공한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나는 평생 세금 내고도 왜 이런 복지에서 늘 빠질까?
72세 조정자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고 당당히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서를 잘못 쓰거나 조건을 오해해서 복지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노인복지주택제도는 그런 분들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순히 주거지가 아닌 노후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자존감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자격 조건과 탈락 사유, 신청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국 어디에 어떤 복지주택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신청 조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숨겨진 탈락 사유가 많습니다. 자동차, 주거급여, 세대분리 하나라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왜 떨어졌지? 하며 한 해를 허무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 시기는 한정되어 있고 방식도 점점 디지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국가가 알아서 주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고 먼저 챙기는 사람이 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찾고 신청하고 누릴 수 있는 주체적인 시니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정보를 이웃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알려주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이 사회를 지키는 보호자가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어르신이 월세 5만 원의 희망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입주 성공한 시니어의 사례와 주민센터에 가서 할 말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며 지나쳤던 이웃, 정부 제도는 복잡해서 모르겠다는 어르신, 이런 건 젊은 사람들 몫이지 하고 포기했던 부모님. 그분들께 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주세요. 단 한 번의 정보가 10년을 모아도 안 되는 월세 절약이 되고 혼자 외롭게 살던 어르신의 안전한 공동주택 입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노인복지주택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만 해보세요. 직원들이 도와줍니다. 단 한마디로 당신의 주거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마다 실제 신청에 성공하신 분들의 댓글이 다른 시니어분들께는 가장 큰 희망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입주에 성공하신다면 이 영상 덕분에 집 구했습니다. 꼭 댓글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불빛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알리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시작해주세요.